서울 강남구 어느 구석 아직도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낡은 전통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그 아래 진열대 대신 리어카가 줄지어 선 공간이 있었고 그 사이를 밀어 다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하루 종일 시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를 밀어 다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하루 종일 시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말순이었습니다. 이른이 되었지만 허리는 아직 펴져 있었고 리어카를 끌 때마다 팔뚝에 힘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리어카 위엔 어묵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밥과 떡볶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도 버거울 나이였지만 말수는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국물을 보다가도 시장 어귀를 흘끗 보고 주문을 받다가도 반대편 통로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회색 양복 셋이 지나가는 사람과는 다른 템포로 걷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몸을 틀어 리어카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그들을 보지 못한 듯한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지만 시선은 잠깐 분명히 그들 쪽으로 스쳤습니다. 그들 중 가장 말수가 적은 남자는 유도현이었습니다. 시행사 팀장이었고 전형적인 구매자 중심 시선으로 시장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리어카를 밀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뒤에 보이는 간판 없는 가게 그리고 시장 초입에 있는 큰 상가 건물에 더 오래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김말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은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조리대를 닦는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쪽에서는 천천히 굳어가는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모, 어묵 국물 하나만 주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젊은 남자 목소리에 말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국물 진하게 줄게요. 매운 거 괜찮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고 국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 시장도 재개발 들어간다던데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물 국자를 닦으며 고개를 아주 살짝 천천히 저었습니다. 쉽지 않죠. 그쪽은 생각보다 즐겨요. 말순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남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 바닥 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무 상자를 내려치는 소리, 고함 섞인 상인의 목소리, 리어카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음이 얽히며 공간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비켜주세요. 오늘 청소 나온다고 했잖아요. 시장 관리 직원 하나가 들어와 말하자 말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어묵 국자에서 국물이 조심스럽게 떨어졌고 끓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아, 그랬죠. 근데 오늘 손님이 좀 많네요. 정리하는데 시간 조금만 주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몇 초 후 유도현이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장과 말순 사이의 균열 같은 뭔가를 직감한 듯 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인 후 조용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인 후 조용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소의 소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어묵 국물이 끓는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김이 솟아오르며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닦지 않았습니다. 그 뿌연 시야 속에서만 보이는 게 있다고 믿는 듯 말이에요. 시장 입구의 상가 건물은 높은 담장 없이 그대로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도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 시장의 하루는 늘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기미가 보이고 있었어요. 아침 장이 절정으로 향해 가는 시간대는 언제나 부산스러웠습니다. 시장 입구에 리어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얽혀 있었어요. 김말순의 자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입구 좌측 전봇대 뒤 작은 그늘에 붙은 자리에 리어카를 세우고 어묵 국물 냄비에 불을 붙이는 시간은 늘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 같은 것이 떠돌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남자들의 구두 소리가 퍼졌습니다. 바닥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남자들의 구두 소리가 퍼졌습니다. 3명의 사내가 동시에 말을 아끼며 등장했어요. 시장 내묵과 소속이라는 명찰을 단 중년 남성 하나, 동행한 젊은 남성은 전형적인 현장 관리자 복장을 하고 있었고, 가장 뒤쪽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사람은 유도연이었습니다. 가장 뒤쪽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사람은 유도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쉴 틈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시장을 종합적인 사업장처럼 해석하고 있었고, 그 시선은 분명히 김말순의 리어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분명히 김말순의 리어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이 자리 불법입니다. 철수하셔야 해요. 말을 꺼낸 건 내무과 직원이었습니다. 문장을 반쯤 흘리듯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말수는 한참 국물 국자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그에게로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평정이 있었고 말투는 오히려 다정했어요. 여기 30년 넘게 있었어요. 하루 이틀은 아니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젊은 현장 관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존 상인분들은 이번에 지정구역 재배정하면서 다 협조하셨어요. 이제 여긴 공사구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 김말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어카 옆에 놓여있던 작은 의자를 들어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기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지만 보여줄 생각은 없었던 사람처럼요. 곧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말 뒤로 어묵 국물의 김이 훅 솟아올랐습니다. 내무과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젊은 현장 관리자는 그제야 등을 돌려 뭔가를 확인하듯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말순의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냄비가 흔들렸고 국물이 옆으로 넘쳐 떨어졌어요. 리어카는 땅바닥에서 한쪽 바퀴가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손님이 들고 있던 종이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가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피해보시고. 말을 건 건 유도연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리어카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쪽 눈썹을 올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녀는 리어카 바퀴를 눌러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넘친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통보는 전달됐고 좋지 않으시면 저희 쪽에서 직접.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손수건을 천천히 접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매끄럽게 떨어졌던 손수건 주름에서 이상하리만치 정확한 접힘이 보였습니다. 리어카에 앉아있던 김밥 접시를 가만히 한쪽으로 밀어두며 그녀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선 조용히 말하는 게 낫죠. 유도연은 반응을 하지 않았고 말순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시장의 상인 몇몇이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묵을 사려다 멈춘 손님들의 시선이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적은 금방 깨졌습니다. 내무과 직원이 급히 중재에 나섰고 유도연은 짧게 진행하세요 라고 말하며 시장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젊은 현장 관리자는 다시 돌아와 오늘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 누구에게도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말수는 남은 어묵을 천천히 건져내고 국물을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였고 시장은 원래의 소란스러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리어카 뒤쪽 바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에서 그녀의 손등은 자꾸만 같은 부분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되살리는 것처럼요. 이날 오후 시장 입구 건물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도연은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미 팀에서 확인한 명단이었고 그는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서류 구석에 작은 글씨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소유자 김말순.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팀원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부터 확인된 거죠? 이제 불씨는 붙었고 말순의 이름이 서류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도연은 서류를 열어두고도 한참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은 여러 번 출력한 종이였고 대부분의 페이지는 이미 검토가 끝났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느 특정 항목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유자 김말순. 그 이름은 낯설지도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본 안에서만큼은 시장 입구에 세워진 그 대형 상가 건물이 단독 소유라는 문구와 함께 나란히 기재돼 있었어요. 공유지 아니고 상속도 아닌 깔끔한 개인 명의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과거 계약 기록과 취득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은 무려 24년 전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매입된 뒤 단 한 번도 소유권 변동이 없었습니다. 매입가는 지금 시세로는 터무니없이 낮았지만 당시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구역의 건물 전체를 조용히 소유한 누군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이상하네. 유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자신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 구청 인허가 기록, 관리비 고지서 납부 계좌까지 조회하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모든 문서에서 나타나는 인감과 서명이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돼 있었고 그 정리는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대리인을 둔 흔적도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시장 현장에서 리어카를 밀고 있던 김말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작고 수수한 키, 주름 깊은 손, 그리고 뚜껑을 열 때마다 나던 김냄새. 누가 봐도 그저 오래된 장사꾼처럼 보였던 그녀가 지금 보이는 문서 속 실체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장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부지 매입 진행 상황을 보고했지만 유도연은 계속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검색창에는 김말순, 강남, 상가 등 다양한 키워드가 입력돼 있었지만 딱히 기사나 뉴스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너무 흔했고 활동 내역은 없었으며 고소 기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으려는 의지는 강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더 큰 혼란을 줬습니다.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가 갑자기 묻자 팀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김말순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그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 이름이 그거랑 같아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유도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주소는 시장 내 한 구역, 그가 직접 봤던 그 리어카가 세워졌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소, 리어카, 그리고 등기부. 그러나 그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유도연은 시장 건물 관리소를 방문했습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사무실 안에는 고장난 전열기와 오래된 벽시계가 있었고 입구 한쪽에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김말순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건물 소유자라서요. 그녀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장 장부를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없어요. 직접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2번. 직접 온다고요? 네, 장 보러 오시는 김에 관리비나 점검할 거 있으면 현장에서 다 해결하세요. 30년 가까이 그랬어요. 계좌이체 안 하세요. 현금이나 통장 직접 가져오시고요. 그 말에 유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건물주가 직접 와서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라니요. 혹시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여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시장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이랑 같을 거예요. 떡볶이랑 김밥 하시는 분.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도연의 머릿속에서는 그날 리어카 옆에서 국자를 닦던 김말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떤 흐름 속에 있고 이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그리고 그날 말순이 리어카를 흔들렸던 바로 그 위치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서명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말순은 다음날 아침도 변함없이 리어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녀가 리어카 바퀴의 방향을 아주 미세하게 바꾸었고 그 바퀴는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방향을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은 곧 누군가의 퇴로를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시장은 평소처럼 깨어났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도착한 상인들이 좌판을 펴고 국거리와 나물 무게를 재며 손끝을 놀렸고 김말순 역시 리어카 앞에서 어묵 냄비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말순 역시 리어카 앞에서 어묵 냄비에 불을 붙였습니다. 솥 안에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리어카 앞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말순은 팔을 걷고 조리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더할 나위 없이 익숙했고 주변 소음도 익숙한 리듬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으로 어울리지 않는 정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도연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팀원은 잠시 망설이다 발걸음을 멈췄고 유도연은 혼자서 리어카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리어카 앞 의자에 앉아있는 말순에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김말순 선생님 되시죠? 말은 정중했지만 기류는 단단하게 팽팽했습니다. 말순은 어묵 국물 뚜껑을 닫고 손을 닦은 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의 옆자리를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앉으라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유도연은 그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어묵 괜찮습니다. 국물도 진하고요. 처음 나온 대화는 짧았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순은 손을 멈추지 않았고 유도연은 서류철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개발 구역 내 건물주 분들 중 선생님 건물이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 구조나 배치 특성상 협조해 주시면 전체 구역이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수치상으로도 완벽히 설득력 있는 문장이었지만 말순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어카 한쪽에 있던 종이컵 하나를 들어 따뜻한 국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구역이죠. 안전 문제도 있고 상권이 죽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기회에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되면 선생님 같은 분들께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말순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도 없고 분노도 없었지만 눈동자 어딘가에 깊은 응시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누가 정리하래요? 그 말 한마디에 유도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말순은 다시 말을 잇지 않았고 리어카 위에 놓여있던 사기 그릇 하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고 꼼꼼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긴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천천히 리어카 근처로 다가왔고 말순은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김세영이었습니다. 말순의 손녀. 도시계획과 소속의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리어카 앞에서 서성이는 조용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약 드셔야죠. 위장약이라 했잖아요. 말순은 천천히 병을 받아 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은 그제야 유도연의 존재를 인식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고 유도연은 묘한 낯설음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분이세요? 그런 셈이죠. 말순은 짧게 대답했고 세영은 곧바로 자리를 비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끼며 리어카 뒤쪽에 서서 국물솥의 온도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그 눈은 유도연과 말순 사이를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유도연은 마지막 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협조만 해주시면 충분히. 그 순간 말순은 종이컵을 천천히 유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국물이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오늘 바람이 차네요. 말은 다정했지만 그 말 속엔 어떤 문도 열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유도연은 그 말을 들은 뒤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는 말순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곧장 시장 밖으로 향했고 뒤따르던 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뒤따라 나갔습니다. 말순은 리어카 위소체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김세영은 말없이 어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리어카 옆 작은 박스에 앉아 국물을 불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 안을 가만히 저으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도연은 차량 안에서 다시 서류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건물을 매입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장악해야 할 요충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가 앞으로의 충돌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시장 중심부를 지나던 몇몇 상인들이 하나 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없이 돌아다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 게시판에 모였고 손에 들려있던 전단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어요. 종이는 단순했고 공지라기보단 선언에 가까운 어투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장 내 상가 1호 22호 임대계약은 본 공지 시점으로 전면 해지되며 모든 임차인은 30일 이내 철거 조치 바랍니다. 서명은 김말순. 아무 수식어 없이 딱 한 줄짜리 이름이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그 김말순이 맞냐? 상가 주인이 노점에서 떡볶이 파는 할머니였다는 게 말이 되냐? 반신반의한 목소리가 오가던 그 시점, 리어카 앞에 앉아있던 말순은 솥안 국물을 적고 있었고 옆에 앉은 김세영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 해놨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도 다 송신했고 등기부도 언론에 넘어갔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국물 위에 동동 떠있는 무 조각 하나를 건져내며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움직임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위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라디오를 듣던 중년 상인이 밖으로 나와 리어카 쪽을 쳐다보았고 리어카에서 어묵을 사던 젊은 손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 봤어요. 진짜 할머니가 건물 주인이셨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종이컵에 국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그 말 한마디는 짧았지만 대답 이상의 무게를 지녔습니다. 이제 시장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노점 할머니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세화디벨롭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유도연은 손에 쥐고 있던 인쇄물을 책상 위로 던졌고 팀원은 쭈뼛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과 언론 기사 캡처 그리고 등기부 열람 자료가 그의 책상 위에 뒤엉켜 있었어요. 이걸 왜 이제야 확인한 겁니까? 내부 정보는 어떻게 새나갔어요? 말은 거칠었고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변수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전체 개발 구역을 통째로 흔드는 핵심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으니까요. 세입자들도 전부 떠나면 곤란합니다. 이 구역 권리 조정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시선을 바깥 창문으로 돌린 상태였고 손으로 턱을 짚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상은 틀렸다. 계획은 흔들렸다. 그리고 김말순은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시장으로 돌아오면 말순은 리어카를 잠시 옮겨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 옆으로 바짝 붙여둔 리어카 앞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임차인 보호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안내는 다음 주 초 안내 예정입니다. 그 밑에는 김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도시계획과 민원관리팀이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젠 싸움이 아니라 정리를 하려는 거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싸움을 준비한 적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강남시장 떡볶이 할머니 상가 건물주? 진짜냐 이거.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고 시장 입구에는 영상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채 시장의 모든 구조는 재편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장 바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천막마다 단속 예고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리어카를 이동시키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바꿔야 했어요. 청결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노점 단속반의 복장은 익숙한 행정 업무를 가장한 누군가의 입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리어카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리어카 앞에는 형광색 테이프가 둘러쳐 있었고 땅에는 커다란 글씨로 위험구역이라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땅에는 커다란 글씨로 위험구역이라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눈에 익은 회색 SUV 차량이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유도연은 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입구 너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수석에 놓인 서류철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김세영 도시계획과 민원조정팀이라는 이름이 찍힌 내부 문서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손에 문서를 쥐어줬고 그는 그 정보로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정보란 누군가에겐 타협의 도구고 누군가에겐 경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장사 안 하시죠? 청소복을 입은 단속반 직원이 말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고 솥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만히 리어카 바퀴를 살폈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누가 여기 위험하다고 정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말은 차분했지만 리어카 손잡이를 잡는 손끝은 평소보다 단단히 조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대답 없는 무시야말로 가장 서늘한 방식의 압박이란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김세영은 시청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서장의 호출로 진행된 내부 면담이었고 그녀의 책상 위엔 민원 신고 기록이 놓여 있었어요. 민원의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세영 주무관이 가족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에 개입 중. 공식 조사는 아니었지만 그건 암시였습니다. 너도 들키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 걸 알지? 그런 의미의 말은 문서 없이도 전해졌고 부서장의 말투에도 그런 그림자가 담겨 있었어요. 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 끝 유리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는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 하나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고 입술을 앙다문 채로 눈을 감았어요. 이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나 아니지. 이래서라도 해야지. 그 말은 들리지 않게 낮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리어카를 다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김세영이 조용히 걸어왔고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리어카에 불을 붙였습니다. 솥이 끓기 시작하자 말수는 국물을 뜨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세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자를 받아 조리대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좀 더 나가도 돼요? 뒤에만 있지 말고. 그 한마디의 말수는 숟가락을 손에 쥔 채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미안함은 오래된 감정의 층 위에서 새어나오는 듯 했어요. 그래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네요. 둘 사이의 말을 더 이어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말수는 조용히 리어카 뒤에서 박스 하나를 꺼냈고 그 안엔 오래된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젠간 써야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여긴 지킬 생각이었거든요.
세영은 봉투를 받아들었고 안에는 시장 내 불법 인허가 현황, 계약서 원본, 공사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료들을 10년 넘게 모아온 것이었고 세영은 손가락 끝으로 그것들을 꾹 눌러 쥐었습니다. 이제 공격도 해볼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말수는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솥뚜껑을 열며 김을 더 올렸습니다. 그 김은 그들의 대답처럼 천천히 퍼져 올라갔고 시장 천장을 스치며 바깥 공기와 섞였습니다.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와디벨롭 건물 앞에 작은 집회가 생겼고 플래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상권 농락하지 마라. 리어카 하나가 상권을 뒤엎는다. 유도연은 그것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다 들기 전에 시장 입구, 작은 현수막이 상가 건물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임차인 공동협의체 지원 안내 미니상가 3층 공유 공간 개방. 글씨는 크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수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김말수는 리어카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흰색 바지를 입고 상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그 열쇠는 천천히 3층 복도의 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낡고 먼지 묻은 공간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렸고 형광등은 깜빡였지만 창문을 여니 오후의 햇살이 빗줄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짧게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쓰이다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건물의 소유주가 그 공간을 살려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은 잊힌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김세영은 손에 설계 도면을 쥐고 뒤따랐습니다. 공간의 구조, 전기 배선, 바닥 보강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며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팀에게 지시를 보냈습니다. 민간 시공팀, 자원봉사 인력, 퇴거 예정 임차인 명단까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바닥 한가운데 섰고 잠시 후 들어온 몇몇 상인들이 그 모습을 멈춰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몇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순의 리어카를 지나칠 때 고개조차 돌리지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여기를 쓰라고 하시는 건가요? 말수는 대답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공간 공유 사용 신청서. 작은 글씨로 쓰인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함께 쓰되 욕심내지 말 것. 그날 저녁 한 인터넷 방송 기자가 시장 입구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그저 지나가던 한 상인이었고 그 남자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문 채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오래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분은 오래 있었고 조용했고 그리고 결국 여길 살리고 계시네요. 그 영상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기자는 사무실로 돌아가며 메모를 정리했고 데스크에는 이런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강남시장 떡볶이 할머니 상권을 다시 살리다. 세와디벨롭 사무실. 유도연은 조용히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상 인터뷰, 커뮤니티 반응, 그리고 시청에서 진행 중인 시장 재평 검토 공청회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이 자기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무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였어요. 다시 시장. 김말수는 공유 공간 한쪽 벽에 선풍기를 켜놓고 김세영은 가림막을 설치하며 마지막 구조 점검을 마쳤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찬물 한 컵씩을 마셨습니다. 그 사이로 몇몇 상인들이 미리 준비해온 물건들을 나르기 시작했고 낡은 공간은 아주 천천히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할머니 이름으로 사신 거 맞죠? 어느새 다시 온 상인이 질문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돌려 말하려 했지만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그냥 살 게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팔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은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데엔 충분한 온도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채 사람들은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물건을 나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계약서보다 느슨하고 정책보다 빠르며 사람과 사람이 바로 연결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이 이제 곧 강남 한복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 주관 공청회장. 시장 재개발 관련 안건을 두고 시민단체, 시행사, 시 관계자 그리고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은 오후였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내내 깔려 있었고 단상 앞자리에는 익숙한 얼굴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말순. 흰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 정갈한 회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손에 자료 하나 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엔 준비된 발표자도 대변인도 없었고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가 혼자 앉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미니시장 상가 건물주 김말순님 발언 시간입니다. 말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간 그녀는 마치 리어카 옆에서 소뚜껑을 여는 것처럼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주인이에요. 그 한마디로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하지 않았고 대신 잠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속삭이던 대화를 멈췄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 안에서 김밥도 팔고 어묵도 끓였고 어떨 땐 손자 옷도 팔았고요. 그러면서 건물도 하나씩 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냥 여기 계속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미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 끝줄까지 전달됐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진작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다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가 이제 더는 임대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사용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쓰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도연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말을 듣는 내내 손을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그늘 같은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공청회가 끝나고 그는 퇴장하려는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지. 말순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된 나무처럼 고요했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가 그에게 닿았을 때 유도연은 자신이 더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잃고 떠나도 누군가는 그 자리 지켜야 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유도연은 처음으로 이 시장의 권리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몇 주 뒤 시장의 공유 공간 3층은 작은 플리마켓으로 열렸습니다. 임대료는 없었고 좌석은 선착순이었으며 정해진 시간마다 물건을 교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앉아 떡볶이를 먹고 노점상이 손편지를 공유하고 상가 안에 오래된 수리공이 자원봉사로 전등을 갈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김세영은 운영위원회 명찰을 달고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어카 대신 접이식 책상 옆에 앉아 사람들의 질문을 정리했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다음 일정표를 작성하며 움직였습니다. 말순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뒷짐을 지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할 만큼 했고 지켜볼 만큼 남겼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작은 리어카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 위엔 김밥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누군가가 적어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만나요.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킨 이들이 만든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